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주제, 바로 신약사주와 신강사주의 구별, 그리고 신약사주, 극신약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신강하시네요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요 신약하신 쪽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명식인데도 말이 달라지죠. 그 이유는 신약과 신강이 단순히 개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행의 세력과 균형, 그리고 생극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크게 나누면 신강, 신약, 그리고 종격이라는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신강은 말 그대로 일간의 기운이 튼튼한 경우이고, 신약은 일간이 약해서 주변에 끌려다니는 형상입니다. 종격은 특수한 형태로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해서 아예 특정 오행으로 귀속되어 버린 명식을 말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극단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경우보다 애매하게 중간쯤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사주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신강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신약이고, 또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주변의 합이나 삼합작용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간의 기운이 약하다는 건 쉽게 말해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상황, 사람, 감정,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늘 외부의 도움이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사주에게는 도와주는 기운, 즉 비견과 겁재, 그리고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겁은 형제, 동료처럼 나를 도와주는 힘이고, 인성은 나를 보호하고 생해주는 정신적, 물질적 버팀목이죠. 반대로 신약한 사람이 재성이나 관성의 기운이 강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재성은 내가 통제해야 하는 대상인데 그것이 너무 많으면은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관성은 나를 제어하고 누르는 기운인데 그것이 많으면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제다신약, 관다신약이라는 표현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사주는 어떤 운이 왔을 때 좋아질까요? 가장 먼저 비견, 겁재운이 좋습니다. 나와 같은 기운이 와서 일간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성운도 좋습니다. 인성은 나를 보호하고 보완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인성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공부, 문서, 계약, 귀인, 조력자 같은 기운이 모두 인성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식신상관이 많아서 기운을 너무 많이 설계하는 경우 인성군이 오면은 그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또 재성이 너무 많아 신약해진 사람은 비거분이 들어올 때 숨통이 트이죠. 반대로 관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와서 관인상생 구조를 만들어주면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약과 신강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오행의 개수만 세면 안 됩니다. 청간과 지지의 통근 여부, 합과 충, 그리고 삼합이나 육합 작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신약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삼합이 형성되어 비겁의 세력이 강해지면 갑자기 신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강 한 줄 알았는데 충이나 형으로 인해 뿌리가 끊어지면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계절의 온도감도 중요합니다. 사주가 전체적으로 차가운 겨울 기운이라면 아무리 신약해도 따뜻한 화기운이 들어와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반대로 여름철처럼 너무 뜨거운 명식이라면은 신약하더라도 수기운이 와서 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죠. 즉, 단순히 비겁이나 인성운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운이 와야 진짜로 균형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임수일간인데 사주 전체가 무토와 기토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물이 흙에 막혀 고여버린 모습입니다. 이때 신금이 들어오면 신자진 삼합으로 물길이 트이면서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했던 사주가 갑자기 살아나고 공분 문서운 무, 부동산 운이 동시에 열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주는 힘의 균형을 보는 학문입니다. 신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신약하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써야 하고 약하면 약한 대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신약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이 약하니
외부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고, 신강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줄이고 타협을 배우는 것이 운을 트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극신약사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극신약사주는 일간의 힘이 거의 없습니다. 즉, 나 자신이라는 중심이 약해서 주위의 오행들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기보다 시대, 환경, 타인, 직업, 관계에 의해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경우, 비견 겁재가 전혀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경우, 식상이나 재성이 지나치게 많아 에너지가 전부 밖으로 새거나 관이 너무 많아서 나를 극하는 기운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몸이 너무 약해 무거운 짐을 들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법으로는 이 사주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신약은 살리지 말고 아예 종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극신약은 지배적인 에너지에 휩쓸려 따라가라는 의미에서 종격으로 칭합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기토인데 사방이 수기운으로 둘러싸여 있고 토의 뿌리가 전혀 많이 없다면 이건 토가 물속에서 완전히 녹은 형상입니다. 이때는 기토가 신약하니 비거분으로 도와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물의 세계로 휩쓸려 가게 해서 종하게, 즉 따라가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즉 나를 덮어버리는 운에서 인생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약한 나가 아니라 강한 흐름에 완전히 몸을 맡긴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식의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 즉 대세를 따라갈 때 크게 성공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나서면 무너지고 흐름을 읽어 대세에 올라타면 기적처럼 일이 풀리죠. 나를 돕는 운보다는 내가 종하는 대상이 강해질 때 길합니다. 오늘은 신약사주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신강사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운에서 빛을 발하는지, 그리고 두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주 보는 변호사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